어떤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창조 경제에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기존 기업의 어떤 이노베이션, 핵심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대기업도 시장이 치열한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노베이션, 오히려 벤처보다 더 많은 어떤 크리에이티브니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기업에도 그렇게 이노베이션을 해서 한 기업만이 계속 성공적인 기업으로 계속 계속 서바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것도 대기업이 계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해서 성공한 예고요. 또 IBM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까 삼성전자도 뭐 잘 팔리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겠느냐,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삼성전자도 10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지금의 세계적인 삼성기업으로 전자로 된 것도 바로 이렇게 끊임없는 이노베이션 핵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의 창조 경제에서 어떤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니스는 벤처기업만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대기업이 또 기존 기업이 기존의 프로세스, 기존의 어떤 제품을 이노베이트 시키고 크리에이티브니스를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벤처하고 대기업의 어떤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기업이 너무 이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 오리엔티드다 보니까, 그죠? 저는 이제 그 밸류 이노베이션 시대도 이미 끝나고 사실은 밸류를 크리에이션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의 그 조직 문화로는 그죠? 그런 것이 잘 힘들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구글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글에서 예를 들면 20%의 자기의 타임을 그런 그 크리에이션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거를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대기업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창조 경제를 그렇게 외치는 청와대와 부처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저는 좀 다시 한번 지금 잘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지금 이제 창조 경제를 선포한다고 6월 4일인가 아마 청와대 법무부처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기업에서 뭘 할 거냐 하면 창조 경영한다고 또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경제를 한다는 부처와 진짜 청와대가 진짜 변할 것이냐, 진짜 거기 후추파 정신이 진짜 되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지금 이런 와중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그것이 제 생각. 이상. Now Mr. Ehrlich has some comments to make.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a company like Samsung is very innovative. I just look at the results, and I see that they are very innovative. And I believe there are many more big companies in Korea that are very innovative. Questions that follow up with innovation or creative technology, as I understand from your president policy, was also employment, and employment for young people. And the problem i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big company and the small company on the best manpower. And the situation here, as far as I understand, is that the best people are going to the big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suffer from lack of good people. Maybe they have some entrepreneurs, but good people, good engineers are going to the big ones. So the question, if you can make a shift of some of the people, convince some of the people to take their own future in their hand, as we said, and move to a small company to try their a new career, or you leave the situation as is. So it's not only a question of creativity, but it's also a question, where do you think you will get more employment? To continue with the big ones, the situation with the big ones, or to make some transition to smaller companies?
네. 강 박사님, 짧게 하셔야 돼. 네, 한국수산정책포럼 강철성입니다. 저는 우리 이갈 에릭스 선생님하고 하태정 선생님하고 또 김태정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창조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을 또 이 정부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 생각이 드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 IP 관계 얘기를 하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 클러스터 얘기를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가가지고 녹색성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가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창조 경제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창조 경제가 오늘 IT에 관련된 벤처기업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창조 경제 경영이라는 이 사고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도 또 창조 개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서부터 기업에서부터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특정 분야에만 얘기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창조 경영의 지금 경제의 이 개념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슈화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 옳은 얘기냐 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 벤처기업에 관한 것도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계속 지금 한 20, 30년 공생이시, 상생이시, 혁신이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가가지고 상생경영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벤처기업이 성장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기술 가치 평가해가지고 그 기술을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평가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벤처 캐피털이 제대로 붙고, 또 그걸 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정부에서 생산되는 공급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2050 클럽에 지금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좀 정교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분한테 특별히 질문을 합니까? 하태정 선생님한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문제점이 아까 얘기하는 거에 너무 창조적인 희화되어 있는 것을 대한 문제하고 벤처기업에 관한 것들을 좀 정교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네. 장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코멘트 할 때도 창조경제라는 패러다임이 그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모두 다 그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창조경제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추구했었던 지식기반 경제라든가 혁신경제, 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모델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서 사실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데, 창조경제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고도성장, 빠른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서 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 내지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을, 길을 찾는 데 약간 좀 헤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다 우리 경제사회 주체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저는 솔루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적으로 풀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사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저는 인력이라고 보는데 그 어떤 인력의 창의적인 인력을 육성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대학 입시를 향해서 달려가는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교육체제 사회 환경 속에서 이게 창의적인 인력이 육성되겠느냐 기업들도 어느 한쪽으로 이 분야가 좋다면은 다 그쪽으로 지역에 있어서도 어떤 유망 산업이 있다고 하면 모든 클러스터가 그쪽 산업에다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부처 간의 또 그 칸막이 문제도 수십 년 전부터 제기가 됐지만 여전히 물론 완화는 되고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실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조경제는 저는 이게 어떤 솔루션,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접근이 돼야 될 그런 어프로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꼭 내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아까 유진 교수님 계속해서 손 드시는데. 저는 카이스트의 유진 교수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냥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드릴까 하는데요. 질문은 캠 하우저. I missed some of your lines. You said in U.S. Working for a big company does help you to get married, right? And then you said, but if you make a lot of money, it gives you trouble. Or it helps you to remarry? Just I'm lost somewhere. I haven't done any exact research on the marriage rates and startups versus having a job, but yeah, that was my question to you. I can tell you what was the question in Israel, for example, I believe in the U.S. also, when a young entrepreneur had his first exit. Uh-huh. So the question, what do you think the first thing his wife is doing when she heard it? You know? Right. She called her lawyer. Right. So you'll be in trouble, right? But it helps you to get remarried or not? I was lost somewhere. Well, as a joke. 코멘트는요, 오늘 여러 가지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걸 듣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요즈마 벤처 캐피탈에서도 말씀도 들었고, 3day 스타트업,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우주하고 해양,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창조경제 얘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인데요. 실은 정부가 작년에 선거 끝난 거로부터 이제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창의성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는 날 셀 것 같이 느껴져요. 솔직한 얘기로는 이게 벌써 반년이 곧 되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창조경제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 에센스는 스마트 피플, 스마트 아이디어, 인프라스트럭처의 세계라고요. 스마트 피플은 에듀케이션이고 스마트 아이디어는 R&D에 투자하는 것이고 인프라스트럭처는 막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 생태계라든지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다루다가는 5년 동안 지난번 녹색 성장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포커스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만 정부 R&D 투자를 정부에서 저희 서포트하는 것만에 2배를 늘리겠다라든지 그걸 바로 현실화하든지 또는 교육에 대해서 ICT가 이렇게 중요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갖다가 학부에서 국민학교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대학원까지 또는 인더스트리를 갖다가 굉장히 발전시키는 정책을 한다든지 그런 데 일단 포커스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5년 안에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5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또 창조경제 뭐냐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상당히 창조경제 정치적인 슬로건이거든요. 이게 데피니션이 뭐냐 따질 이유가 사실 없어요. 기술적인 이노베이션 해서 좀 잘 살고 일자리 창출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해서 이렇게 계속 될 것이냐 이게
이거 사실 저는 정책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정치에서 지금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100조가 넘거든, 현금을. 그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 정책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 일렉트리파잉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일단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면 대기업이 돈을 풀면 그 돈이 다 어디 가요? 결국 중소기업으로도 가고 벤처한테도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5년 안에 뭘 하려면 그게 뭐 우리가 5년 기다리고 뭐 창의성이 어디서 오느냐, 뭐 마이크로한 과학 정책을 따질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물론 다 하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으로, 그게 물론 꼭 지금 일본 우리가 모델할 건 아니지만 아베가 굉장히 망언도 많이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일렉트리파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주가가 50몇 % 올랐다가 반년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 type 정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경제도 매크로한 거, 뭐 과학기술 정책 이거 해서 언제 우리가 5년 안에 경제가 확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좀 정부에서 과감하게 당장 국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제가 말을 오랫동안 안 했더니 목소리도 없어지는 형편인데, 그저 마감 말씀으로다가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저기 앉아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20, 30분씩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마디 못 했거든요. 이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좀 오늘 우리 주제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 비슷하지만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창조경제, 우리가 더 빨리 가야 된다, 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에 세계적인 스케일로 다 이렇게 보면 제일 빨리 온 나라입니다. 가장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 비슷한 수준에 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GNP를 측정하는 단위로다가 PPP라는 게 있습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1년 국민소득이 3만 1,000불이에요. 불란서 독일이 일본이 3만 4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경제적인 인덱스로 보면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선진국이라고 우리 못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선진국이라 안 그러고 선진국에서도 우리 끼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뭐가 그러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적으로서는 더 빨리 가기를 원하느냐 이게. 근데 지금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창조가 또는 창조에 관련된 변화가 만들어야 되는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다가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거기에 적응을 해서 빨리 더 좋은 사회로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창의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는 결국 사회가 상당히 병들어가는 모습이 돼서, 병들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다. 아직도 선진국에다가 입양을 하는 제일 많이 입양하는 나라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면 사실 그런 통계가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션에는 창조 경제가 가지고 오는 사회적인 임팩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다 반응을 할 것인가 또는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우리 장 박사님께 내깁니다.